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0 총선을 얼마 앞두고요. 이렇게 지금 밤잠을 자유우파 시민들은 밤잠을 지금 주무시지 못하고 이런 그 고통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런 때에 이 강도가 오히려 검경을 지금 겁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이 오히려 도적이 오히려 경찰을 잡는 참 이런 형국에서 한국 제1의 검경 이 검객이라고 하는 한동훈을 세웠는데 이 사단들은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지금 이 형국을 바꿀 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. 자,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제가 눈이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실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. 자, 여기에 이 그림은 춘천이고 강주고 연일 연야 이 이재명은 지금 탄핵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탄핵 이뿐만 아니라 조국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이 국회에는 뭐 소도와 같이 죄인들 죄수들 이렇게 소굴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걱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야당의 두 정당을 만드는 그 이 대표가 조국과 이재명은 벌써 이런 그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앞두고 이 피의자로서 이렇게 지금 탄핵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이렇게 또 감옥에서 창당까지를 하는 대표도 또 나왔고요.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그러면서 탄핵을 위협하고 쪼라죄, 야고로죄 이러면서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, 자, 요거는 지금 검사과를 들면서 주인에게 뭐 대드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. 이재명 어제 19일 날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는 권력을 해소할 때다.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, 머슴, 종을 이제는 해고해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고요.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건자에 내쫓지 않았나. 이렇게 직격 공격을 했습니다. 또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우리가 대통령까지 끌어와 윤석열 심판론을 부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. 조국 혁신당 윤석열 정권의 핵심당도 윤석열 정권의 대덕을, 이 대덕하고는 이 죽음이라는 뜻인데요. 레임덕을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. 이러면서 탄핵을 입에 더 먼저 올렸습니다. 발언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. 뭐 성남에 가서 이렇게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보면서, 자,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그럴 뿐만 아니라, 자, 이 조국도 정권 레임덕 대더덕을 만들자. 그리고 윤석열 정권 레임덕 넘어 대더덕 만들자. 이렇게 대통령실을 죄를 고발한다. 윤석열 죄를 고발한다. 그리고 이 김건희 탄핵법을 만들겠다. 종합특검법을 입법을 하겠다. 이러면서 조국 윤석열 정권 심리적 탄핵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면서, 자, 3년이나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 놓은 사람이, 자, 이게 무엇이 개딸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도와주고 하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법치가 망가지고 무법천지가 되어져 가고 범죄 소굴이 되어져 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. 이런 때에, 자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여기 뭐 유삼룡이지요. 이 경찰청장을 했다고 하는 부산에서 이재명을 도와주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어놨는데요. 자, 이 사람은 동작을 해서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, 동작을 해서 나베가 일본말이라고 합니다. 냄비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, 유삼역 나경원을 두고 여성 비하로, 이게 이러면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다. 이렇게 지금
이 선전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, 옛날에 이 말이 뭐 부군은 어떻게 하고 여자와 부군은 어떻게 해야 제맛이 난다. 뭐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저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이거는 하루 이틀 이번에 정권에서만 이 선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찾아보면은요 엄청난 그 저급한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캔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. 자 이것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. 도태우 후보나 문재인 도태우 후보가 뭐 두 번이나 신중히 사과를 하고도 결국은 문재인이 수많은 이 무서운 발언들 죽으면은 그런 그만둘까 상상을 해본다. 뭐 이런 말. 또 뭐 노무현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영웅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.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결국은 도태우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편이죠. 자 이번에 또 이 황상무라든지 또 민정수석 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호주에 간 이종섭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정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 언론과 휩싸여 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옛날 찌째명 과거를 지금 소환을 했어요. 저들이 어떻게 대표조차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송영길 이거 찾아보면은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 노래를 부르는 것들 이 저들의 과거의 저질 발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. 찾아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. 왜 우파는 공격을 할 줄 모르는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. 두 번째는 강력한 이 아스팔트 자유우파 전사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출구로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유우파의 찐 자유우파 비례들이 이 정강훈 목사, 장경동 목사 대표들이 이 고영주와 건영에 이렇게 돼 있다는데요. 이 분들과 합쳐가지고 비례정당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. 분명히 만들고 외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사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한동훈을 강도 잡는 투쟁력이 있어서 우리는 세웠는데 너무 소년급제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뭐 잡았다고 하지만은 필드에 나와갖고는 야전 사령관으로서는 좀 더 아쉬운 점이 많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이 투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많죠. 예를 들어서 이 한동훈이 발탁에 온 자기의 뭐 절친인지 뭔지 김경률 그리고 자신의 이 비서 김형동입니까 비서 그리고 박은식 하문경 이 하문경은 말이죠 조국 제가 미쳤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이 사람 잘 돌아섰다 그럼 이 미문화원 이 점거한 대표였는데요.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찾아가 가지고 제가 영상을 같이 대담을 한 적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. 이 대통령 부인 때리기에 제일 앞장을 서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항수석, 이종섭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야 된다. 내려가야 된다.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도태우 때리기 장해찬 이런 사람 때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 김경률 같은 사람들입니다. 아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? 가장 강력한 전사로 나서서 왜 친북 주사파들을 부수지 않습니까? 때리지 않습니까?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? 내부 총질이나 하라고 데려온 겁니까? 이래서 너무 이 자유우파의 아스팔트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 한동훈이 책임입니다. 이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. 그냥 지나치는 안 되지요.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. 왜 저들은
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아스팔트에서 전사처럼 정말 상처를 입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이렇게 제일 전선에서 야전 사령관과 함께 싸웠는데 이 자유 전사들을 왜 멸시하고 외면했는가? 이 죄는요, 한동훈이 죄가 큽니다. 이거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을 만들 때 그가 뭐 눈이 봉사였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외면을 하고 멸시를 하는지. 참 이거 분노는 지금 하늘이 지금 닫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한동훈 이 위원장은 이번에 뭐 160석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한동훈은 이건 아닙니다. 아니라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. 이 자유우파에 이번에 이 도태우가 장해천, 애찬 이런 사람들을 잘라내면서 더욱이 더 상처가 깊어졌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요, 두세 사람을 비례대표로 이 강화문 자유우파 전사들을 분명히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집어넣어야 됩니다. 이걸 고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에 이렇게 이 광장에서 싸웠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. 대통령의 가장 절친인 이 이철규 의원이 선거관리 무슨 위원장 되는 대표로 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까지 했단 말이죠.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기를 바란다. 이렇게 끝맺음을 했어요. 예, 이철규 의원이. 자, 그러면은 여기에 뭐 장애인들만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과학자들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분명히 한두 사람 넣어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법치가 무너진 이 세상에 이런 죄인들의 소구 1년, 3년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국회에 이렇게 들어가 이런 큰 소리를 치고 대표가 되고 이런 세상이 돌아왔는지, 어떻게 해서 이 주사파 세력이 이렇게 많은 활기를 치고 세상을,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거 본받을까? 재짓고도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, 누가 이런 법을 존경하고 살겠습니까?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법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앞장을 서서 이 목사들 뭐 30만 명의 목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10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거 무슨 광장에 나와서 부르짖고 뭐 싫으면은 정강훈 목사와 함께하지를 않는다면은 자신들이 교단대로 나와가지고 이거 전체 성명서를 내고 행동화해야 됩니다.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주사파와는요 절대로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죽음과 나누면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없게 되어져 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. 진리가 그렇습니다. 영이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문제에 또 이렇게 도덕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탄핵을 말하고 자신들이 지금 이 무슨 아주 이 세상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런 것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? 정말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유튜브로서 말씀을 드립니다. 꼭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